된 거지? 된 거겠지? 소리가 안 나서. 네네네. 아유, 놀다. 서정읍사, 전북 정읍에 사는 여인이 부른 노래. 이 노래는 달이라는 시적 화자가 소망을 기원하는 대상에게 달님이시여 하고 높여 부르는 거야. 지금 여기 없으니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빈아라고 부르면 도빈아 하고 뭐예요? 아잖아. 그치? 요게 부를 호자 써서 혹격조사야. 근데 높이는 거니까 존칭 혹격조사거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높이곰 도사사라고 했어요. 머리곰 비추옷이라 라고 그랬어. 이 곰이 뭐냐면 높이 높이 멀리 멀리 이런 의미를 강조해내는 높이 높이 멀리 멀리라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강조나 강세를 만들어내는 전미사예요. 이해되십니까? 음. 그래서 달아 높이곰 도사사 머리곰 비추옷이라 라고 했어. 저제 너러신 거요. 증대를 드디올세라. 어느이다 놓고시라. 내가 하는데 점글할세라. 그랬어. 선생님이 무언가를 슉슉슉 빼고 읽고 있어. 그지?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요렇 아이고 아이고 요렇게 요렇게 지금 요것들 무엇입니까? 지금 요래 표시한 애들은 바로 노랫가락을 맞추기 위한 빼고 읽은 부분은 빼버린 부분은 빼고 안 읽은 부분은 노랫가락을 맞추기 위한 여음구다. 근데 우리 요거를 제외하면 얘네를 제외하면 말이야. 자, 달아 높이곰 도사사 머리곰 비추옷이라 초장 저제 너러신 거요 증대를 드디올세라 중장 어느이다 놓고시라 내가 하는데 점골할세라 종장 초장 중장 종장 형태의 시조의 삼장육구랑 모양이 비슷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 여음구를 제외하면 어 시조랑 유사한데? 시조가 그냥 툭 튀어나온 건 아니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진다라는 건 거야. 돼요? 응. 요즘 공부하느라 힘들긴 진짜 힘든가 보다. 우리 권민이 얼굴이 그냥 턱이 그냥 살이 쪽 빠지는 게 보이네, 애가. 원래도 얼굴 살 없던 애가 그냥 이게 깎아내 보이는데, 이렇게? 너 퀭해 보여. 에휴, 들 건 없고 먹이 투척. 애가 너무 퀭해서 눈밑도 지금 여기가 푹 들어갔어. 괜찮은 거 맞아? 콜라 줄까? 그래서 요런 모습을 보여준다.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셔서 멀리 멀리 비추시라 라고 이 부분이 여기까지가 기 부분인 거야. 여는 부분인 거야. 달님에게 남편의 남편 좀 괜찮았으면 좋겠다. 안녕을 안녕하시길 바란다. 괜찮으시기를
기원 드리고 있는 거야. 되죠? 저재, 우리 저잣거리 그러잖아. 그래서 저재는요, 시장이에요, 시장. 되죠? 한번 지울게요. 필기할 자리 만들게. 자, 저재는 시장에, 시장에, 그래서 시장에 그러고 보니까 남편이 시장에서 일을 한다는 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고 시장에서 일을 한다는 건 그냥 가게를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시장이 형성됐냐면 시장이 언제나 그곳에 존재하고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어때요? 뭐 5일장, 7일장 이런 식으로 한 번 열렸다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그 시간이 되고 그 날짜가 되면 또 열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물건 팔고 며칠 걸어서 다른 데 열리는 데 가서 또 물건 팔고 또 걸어서 다시 또 와서 여기서 또 열리니까 물건 팔고 해서 계속 돌아다니는 장을 돌아다니는 장돌뱅이 그런단 말이야. 장을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장돌뱅이 길을 돌아다니는 행상인 그래서 행상인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남편의 신분이 남편의 신분이 행상인임을 알 수 있죠. 이 부분을 통해서 증대를 드디올세라 그랬어요. 그래서 증대는요 젖은 데예요. 길 가다가 젖은 곳을 밟으면 어이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곳은 이 증대는 비유인데요. 첫 번째로는 위험한 곳이니까 안 좋은 거니까 나쁜 것들이니까 일단 남편이 만날 수 있는 위협 첫 번째는 도둑의 위협. 두 번째는 아내가 남편 바깥에 나가면 걱정하는 거 또 뭐 있을까? 그치? 바람필 거 걱정. 다른 여자 만나면 어떡하지? 음, 남편의가 아니라 남편을 유혹하는 여인들이 있는 곳. 세 번째는 무엇이 됐던지 간에 화자가 경계하는 걱정, 그 어둠과 위험 모든 것, 증대를 드디어의 세라. 세라 나오면 뭐냐면, 뭐뭐 할까? 그치, 두렵다. 음,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 부분이에요. 남편이 밤에 입을 위협, 그런 것을 야행, 밤에 걸어 다니다 받을 위협, 그래서 야행, 침해, 남편의 야행, 침해를 걱정하는 거죠. 아이고, 걱정돼인 거죠. 어느이다 놓고시라. 어느 곳이나 짐을 놓으십시오. 짐을 좀 풀어놓고 좀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이러는 거죠. 내 가는데 점글할세라. 임 가시는 곳이 저물까 세라 두렵습니다. 내 가는데 점글할세라.
그래서 이 내 가논대는 나가, 이 내가 나는 아내일 수도 있고요. 어, 나의 사랑, 즉 남편일 수도 있고요. 또 부부는 일심 동체니까 둘 다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논대 점글할세라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가논대가 점을까 두렸습니다. 그랬을 때 남편의 기갓길이 점을까 두렵다. 그러니까 남편이면 남편의 기갓길인 거고 아내면 나의 마중길인 거고 부부는 일심동체면 뭔 거야? 부부의 인생길이 저물까 두렵다인 거고 나를 이렇게 세 가지로 보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가 되는 거죠. 내 가논대를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건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서 그리고 이제 결은 그 중에 하나 해석으로 해서 남편의 무사귀한 남편의 무사귀 그쵸. 남편이 무사하게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노래다. 그걸 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되지요. 그래서 이 노래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다.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는 노래다.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거는 몇 페이지인가요? 갑자기 소리가 안 되고 있었어. 설마 안 켜고 있었어? 아니겠지. 음이 안 되고 있진 않았겠지. 자, 126. 송인. 송인 이거 참 멋진 작품입니다. 선생님에게는 추억도 있는 작품이고, 이 옆에 이 한자 있잖아요. 그 송인이 보내다, 송별식 할 때 그 송자예요. 보낼 송자예요. 이는 사람인이잖아. 그래서 사람을 보내며 부르는 거예요. 그 임을 떠나 보내며인 거죠. 그래서 제목부터가 이별시죠. 그래서 이별가가 송가잖아, 송가. 저 지금 이 시적 화자는 인과 이별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이별하냐면 대동강물 그랬으니까 대동강가에서 이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별하면서 나 지금 너무 슬퍼 인 거야. 비겐 언덕엔 풀빛이 푸른데 그랬어. 자연은 비가 그쳤고 풀빛은 푸르른 이 싱그러운 자연. 싱그럽고 아름다운
자연인데 인간사는 어때? 남포에서 인보내며 포, 포는 뭐냐면 포구를 말해요. 영등포, 마포 하는 포. 나루터가 포구예요. 남포에서 인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인간은 뭐 하고 있어요? 이별하고 있죠. 서로 어때요? 대조되고 있는 거야. 싱그럽고 아름다운 자연과 이별의 인간사가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나는 이별하고 있고 나니까 더 슬픈 거죠. 내가 지금 슬프고 괴로울 때 비 내리고 천둥번개 치면 같이 슬픈 거니까 괜찮아. 노래 가사처럼 이별 장면에선 항상 비가 오지. 면 괜찮다고. 근데 그 노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햇살 눈이 부신 날에 이별해봤니? 비 오는 날보다 더 심해. 인 거야. 그게 더 심한 거거든. 세상은 너무나 푸르르고 아름다운데 나는 지금 대성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있으면 내가 더 너무 비참하잖아. 인 거죠. 나는 솔로여서 길바깥에 나갔는데 벚꽃이 떨어지고 있고 커플들이 손잡고 다니면 향이잖아. 그건 건 거죠. 나는 지금 너무 슬픈데 봄날 강변은 서정적이라서 더 괴로운 건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먼저 풍경을 말하고 그 후에 나의 감정이 더해지면서 더 슬퍼지는 이별가의 백미적. 그래서 이 시는 기승전결인데 기 부분은 봄날 강변의 서경이야. 경치가 먼저 말하여지고 승 부분에서는 이별의 정경, 나의 감정이 거기에 더해져요. 대동강물, 이 대동강가의 남포에서 이별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은 이별을 공항에서 해요. 비행기 타고 떠나갈 거니까. 그쯤 돼야 진짜 찐 이별이거든. 근데 옛날에는 강이나 항구에서 이별했어. 왜? 배 타고 떠나갈 거니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음. 아주 옛날 작품에서는 배 타고 떠나갈 거니까 항구나 강가에서 이별했고요. 좀 지나면 기차에서 이별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손 흔들고 막 이렇게 따라가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 그리고 이제 더 지나면 이제 공항에서 이별하고 비행기 슉 날아가고 이렇게 쓸쓸해하고 이런 장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은 그리고 이제 물인 이유가 뭐겠어? 물이 가로막아 버리잖아. 그래서 이 대동강 물은 바로 이별의 상징이죠. 거기다가 이 사람은 와 엄청난 과장법을 여기다 더합니다. 대동강물이야 어느 때야 마를 건가? 대동강물이 강물이 왜 말라? 강물은 마를 리가 없죠. 서리법이죠. 근데 마를 리가 없어. 근데 왜 대동강물은 당연히 안 마르지.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뒤에 딴 말이 나오죠. 이별의 눈물은 해마다 푸른 물결에 보태나니 대동강물이 안 마르는 건 내가 울어서 강물을 수위를 높이기 때문에 안 마르는 거야. 야, 이 정도 과장법. 이쯤 울어주고 이쯤 슬퍼해 줘야 이별 노래의 백미가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주제행이다.
멋지잖아. 이별의 슬픔이 극대화되고 있고요. 극대화. 과장법, 과장법 그 자체죠. 그리고 이별의 눈물은 해마다 푸른 물결에 보태지기 때문에 대동강물은 마를 리 없다인데 대동강물은 언제 마를까? 이별의 눈물은 해마다 푸른 물결에 보태니 라고 해서 뭐 한 거야 여기. 문장의 어순을 바꾸는 도치법까지. 오, 표현법도 엄청 썼다. 그래서 이 시는 대조법, 도치법, 과장법, 서리법 쓰면서 전 부분 어때요? 물 때문에 이별하는 거거든. 이 물이 있으니까 배 타고 가버리는 거고 물이 가로막으니까 이별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물에 대한 원망으로 한을 표출해요. 그리고 슬퍼하고 있잖아요. 이별의 정한이 드러나죠. 비에서, 물에서, 물결로 물이 계속 이어지죠. 비가 떨어졌다 멈추고 대동강물이고 물결에 더해지고 이 눈물의 이미지와 더해지면서 이별의 정한을 고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음, 눈물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필기 안 끝났죠. 이별의 정한을 고조시킨다. 짧은 시 안에 아주 그냥 이별의 슬픔을 절묘하게 드러낼 수 있는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들이 제시되면서 송별시, 이별시의 서정적 분위기를 너무도 잘 형상화한 시다. 다음 시, 다음 게 상충곡이죠? 음, 그리고 상충곡을 말씀하신 게 너희 빠졌던 작품 있잖아. 만흥과 작품이 매우 유사도가 높아. 그래서 내가 보기엔 상충곡을 집어넣었던 걸로 보여. 송인과 정읍사는 송이는 너희가 가시리가 시험법인가? 어, 송이는 가시리와 연결되는 작품이거든. 그런데 나머지 지금 자연치나 그 작품이 빠졌으니까 상충곡은 선생님이 상충곡 나왔을 때 만흥하고 비슷해 걱정 마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아, 그래서 딱 고른 거구나라고 너무나 잘 보였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집어넣기가 되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 니네 요번에 시조가 시험 범위에 다른 작품이 또 있다? 시조. 이제 아니 왜냐면 지금 만흥이 시조여서 시조가 빠졌는데 상춘곡은 가사문학이라서 시조가 빠지고 가사가 들어간 거는 그래서 같은 시조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근데 대신
양반 내용의 유사성, 그리고 강호가도, 그리고 뭐 그런 되게 비슷한 것들, 벼슬에서 물러나 자연에 묻혔을 때 지은 거, 뭐 이런 것들 너무 똑같아서 들어가기는 되게 좋을 거야. 그래서 공부해두면 이거는 뭐 어차피 상충곡은 다 해야 되는 작품이라 해놔도 나쁘지 않으니 한번 가보도록 하자. 상충곡. 그 시간 어차피 다 남았어. 아직 8시 반까지. 해. 상충곡. 상이요. 감상, 완상 할 때의 상이야. 구경하다라는 뜻이야. 춘, 봄이겠죠. 봄을 감상하며, 봄을, 경치를 감상하며 부른 노래. 예요. 자,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생이 어떠한 곡. 홍진은요, 홍진은 불구렁자고 먼지 진짜야. 먼지. 붉은 먼지야, 붉은 먼지. 그냥 한자 뜻만 보면 붉은 먼지인데 옛날에는 길이 어땠어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면 풀들이 자라고 있는 길인데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그 풀들이 다 밟혀 죽고 붉은 황토길이 나와. 그치? 그렇겠지? 그런데 이 붉은 황토길을 사람들이 자꾸 걸어 다니면 어때요? 먼지가 풀썩풀썩 올라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즉, 속세는 붉은 먼지가 있는 더러운 곳인 건 거야. 그래서 붉은 먼지에 묻혀 있는 사람들아, 분들아, 라는 뜻은 이 속세 사람들아, 라는 뜻인 게 되는 거야. 그래서 홍진이라는 말이 나오면 속세, 세속, 인간 이런 뜻으로 똑같은 말이다. 즉 인간은 사람 인자의 사이간자 그래서 사람들 사이라는 뜻으로 쓰여. 그 인간이 그냥 휴먼의 뜻으로 쓰이지만 그 뜻 말고도 속세라는 뜻으로도 쓰여. 알아둬야 돼. 이런 말들이 다 이 우리가 사는 이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알아둘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자주 나와. 어휘는 강조 또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왜? 고전 시가 고전 소설을 읽는데 어려운 점은 다 어휘 때문이니까. 알겠죠? 홍진에 묻힌 사람들이요. 인회생이 어떠한고? 라고 말하는 거 보면 나를 보란 말이다. 라는 거잖아. 그럼 왜 나를 보라는 거야? 나 지금 어떻게 살고 있으니까. 자연 속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라고 뭐 하는 거야? 자부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옛사람 풍요를 미칠까 못 미칠까야. 옛사람 풍요에 미친다 못 미친다. 여기서 미치다는 크레이지 아니죠. 도달하다죠. 그러니까 나 옛사람 풍요에 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옛사람 풍요에 미칠 수 있대요. 자부심인 거야, 자부심. 아우. 천지간이니까 하늘과 땅 사이잖아. 그럼 하늘과 땅 사이는 어디겠어요? 우리 이 세상에 남자 몸이 날만하니 학원만은 많다죠? 많지만은 살림에 묻혀 있어. 살림 자연에 묻혀 있어. 지락 즐거울 락이잖아. 그래서
지극한 즐거움을 날할 것까? 왜 지극한 즐거움을 저 천지간 사람들, 나만 한 사람 되게 많고 많은데 왜 그 즐거움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까? 이 지극한 즐거움은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이겠죠. 수간목을, 수간목은요, 간이 몇 칸, 한 칸, 두 칸 할 때 그 간이야. 그러니까 몇 칸 안 되는 모옥, 초가집을, 그래서 수간목은, 그러니까 조그마한 초가집이라는 거잖아. 그 초가집을 벽계수 앞에 두고 푸를 벽, 물빛이 얼마나 맑은지 푸르게 보이는 시냇물, 그 시냇물 앞에 두고 송죽 우룰리에 그 울창한 숲속에 나는 풍월 주인이 되어 있대. 풍월 주인. 바람과 달의 주인이래 내가. 그럼 뭐의 주인이라는 거야? 그치, 자연의 주인이라는 거죠. 근데 자연의 주인이 어딨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나는 지금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 있다. 라는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사예요. 서사에서는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치워도 돼요. 네. 그래서 계속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그랬어요. 아, 새봄. 계절적 배경은 봄이군요. 도화행화, 복숭아꽃, 살구꽃. 복숭아꽃, 살구꽃은 석양리에 피어 있고 그 저녁 햇빛이 뉘엿뉘엿 지는 가운데 피어 있고 녹양방초는 녹양 푸른 버드나무와 방향자 할 때 방자야. 그러니까 향기가 나는 풀, 향기로운 풀은 우리 풀냄새라고 하잖아. 향기로운 풀은 새우 중에 새. 우리 극세사 그러죠? 가느다란 비. 그러니까 가느다란 비가 뭐겠어요? 가랑비 속에서 푸른 버드나무와 향기로운 풀이 젖어서 더 푸르르구나 라고 그랬어. 그럼 이 두 개는 뭐예요? 비슷한 문장이 짝을 이루고 있으니까 무슨 법? 그치. 칼로 말하는가? 칼로 재단해낸 것 같다. 말아내다라는 것은 재단하다. 왜 칼로 잘라내서 만들어낸 것 같다. 마름지낸 것 같다. 붓으로 그려낸가. 조화 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롭다. 조물주의 이 세상을 만든 조물주의 신공, 신비한 공, 솜씨가 물물마다
보이는 자연물들마다 헌사롭다, 야단스럽다, 너무 과할 정도로 아름답구나. 봄 경치를 예찬하는 거죠. 수풀에 오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새는 그냥 지지배배 지저귀는 건데 봄 기운을 못 견뎌서 새가 우는 거래. 이 봄 기운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건 누구야? 나죠. 시적 화자죠. 근데 새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새는 그냥 우는 건데 봄을 맞는 흥취를 새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거죠. 감정이입이죠. 무라일체언이 흥이야 나를 쏘냐. 무라일체언이 새가 저렇게 우는 거 자연이 아름답다고 우는 거고 나도 그렇게 자연이 아름답다고 느끼고 있어. 그래서 흥이 다르겠느냐? 같다. 주객이 일치된 거 아니겠느냐? 주객일체. 그리고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물심이려. 다를 소냐? 다르겠는가? 그치, 다르지 않다. 서리법이죠. 서리법이에요. 서리법. 그래서 서리법을 통해서 자연과, 여기서 자연은 새죠. 자연과 나가 하나이므로 흥이 다를 바 없다. 시비에 걸어보고 시비, 살인문 말하는 거다. 이름들은 알아두기. 아, 모르는구나. 그 나뭇가지 엮어서 만든 것 같이 생긴 문 있잖아. 너희 그림 보자마자 안다. 요거. 요게 살인문인데 요게 시비야. 한자로 하면 시비. 이해되지 이제. 보자마자 안다라고 했던 이유가 사극에서 맨날 봤죠. 못 사는 집은 저 문이잖아. 잘 사는 집은 나무문.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그래서 공간이 바뀌었어요. 이거 한번 지울게요. 여기 볼게. 이 시의 특징이 바로 이거야. 수간목에 있다가 정자로 바뀌었어요. 좁은 집에서 정자로 나온 거야. 정자는 보통 어디에 있어요? 산 위에 탁 트인 곳에 지어놓잖아. 그리고 이 정자들의 특징이 뭐야? 문 같은 거 없죠? 그냥 이렇게 트여 있잖아. 그래서 할아버지도 거기서 맨날 막걸리 먹고 누워 있잖아. 아니면은 바둑 두고 계시거나. 응. 그런 그 정자에 앉아보니 그래서 이 작품은 수간목에서 정자에서 이제 다음으로 가면 이제 시냇가로 갔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산봉우리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공간의 이동, 그러면서 공간의 확장으로 써줄 거야. 공간의 확장으로 작품이 점점 시상 전개가 일어나. 그리고 맨 처음에 물론 자연 속에 있는 그 초가집이었지만 그래도 가장 인공미가 가미된 공간에서 나중에 산봉우리까지 가잖아. 정자도 사람 손이 닿은 건데 시냇가 산봉우리까지 점점 어때요? 점점 더 속세의 공간에서 탈속의 공간으로. 애초에 자연 공간이긴 했지만 사람 손 가장 많이 탄 공간에서 초가집이라는 사람 손 가장 많이 타고 생활의 공간이잖아. 그때 정자는 어때? 사람이 만든 거긴 하지만 생활의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근데 시냇가
산봉우리까지 점점점 탈속의 공간으로 가는 게 이 시의 특징이야. 그것도 필긴 다 해줄 건데 알아두기. 그래서 공간이 바뀌었다. 그래서 공간이 아까 그 수간목은 공간 1 하고 써주세요. 미안. 수간목에다 공간 1 써놓는 거 선생님 놓쳤네. 공간 1. 여기에다가는 수간목에는 여기다가는 공간 1. 그죠? 좀 이따 공간 3, 공간 4까지 나올 거야. 공간 1, 2 써주세요. 그래서 정자에 앉아보니 소유음영하야. 이거 너무 좋아요. 시를 나지막히 읊으면서 이리저리 소요 걸어 다니는 거야. 어. 이리저리 슬슬 거니면서 나지막히 시를 읊조리면서 그렇게 지내니까 산일이 적적해요. 산일이 산일이니까 산에서의 일 하루가 적적한데 한중진미를 이 한가한 가운데 느끼는 참맛을 이 여유, 이 즐거움 알리 없이 호재로다. 알 사람이 없이 나 혼자구나. 그래서 본사 일 봄의 아름다운 경치와 봄의 흥취, 봄에서 느끼는 흥취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보자. 계속. 그래서 알리 없이 혼자라서 입안 이웃들아. 응, 입안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스라. 가자스라. 가도록 하자꾸나. 뭐 하는 거야? 청유, 그쵸. 명령은 가라! 인 거죠. 나는 안 가는 거야. 가자스라니까 함께 합시다. 라는 거잖아요. 청유형이죠. 좋은 거 권하는 거니까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답청을 한 오늘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 그랬어요. 이 답청에 대해서는 조금 배경 지식이 필요해. 답청은요. 그냥 들으면 그걸 왜 해? 라는 생각이 들거든. 왜냐면 풀 밟기야. 풀을 왜 밟아? 우리는 잔디에 들어가지 마시오를 너무나 많이 듣던 사람들이라 야, 풀은 밟으면 안 되지. 풀을 왜 밟아? 라고 생각이 들잖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겨울에는 땅이 얼어 있었어. 이해돼? 그래서 이 풀밟기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보리밟기, 풀밟기 그러는데 겨울에 미리 보리씨를 뿌려놓거든. 그러고 위에다가 지푸라기 덮어놔. 그런 다음에 보리가 이제 싹이 터서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가 어떤 상태냐면 땅은 얼면은 이 얼음들의 특징이 어때요? 부피가 부풀잖아. 그래서 땅들이 이게 얼어서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던 상태가 된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풀들이 올라왔으면 뿌리가 흙은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있고 풀들이 이렇게 났을 때 뿌리가 이렇게 있는 다음에 흙이 이렇게 있고 이 밑에 공간이 있고 진짜 흙은 이 밑에 있어서 뿌리가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돼 있는 건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까지 못 닿고 말라 죽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겨.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비가 제때 와줘서 이게 눌리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봄에 가물잖아. 그래서 이거를 아주 살짝살짝 집신 신고 살짝살짝 밟아주면 이 뿌리들이 밑으로 이렇게 붙어서 얘네들이 잘 자라게 된다고. 그래서 보리밟기를 해줘야 보리들이 잘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봄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풀밟기야. 를 오늘 하고 요끼는 그 저거 봄 됐으니까 개울가에 가서 목욕하는 거는 내일 하세. 그래서 이것도 대조죠. 아침에 채산하고 나조이 조수하세. 채산은 산나물 캐기, 조수는 낚시질.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되죠. 어, 비슷한 문장이 짝을 이루고 있으니까. 각기원 이근수를 갈건으로 받쳐놓고 갈건은요. 칡으로 짠 배로 만든 두건이야. 그러니까 그냥 천으로 받쳐서 걸러 먹는다는 거야. 원래 술은 채로 걸러야 되는데 굳이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왜 이렇게 배는 구멍이 좀 숭숭 뚫려 있잖아. 그걸로 그냥 걸으면 되지 뭘 굳이 채까지 필요해. 라는 거니까 굉장히 술을 채가 아닌 두건으로 걸러 마시겠다는 소탈한 성품. 뭐 까다롭게 뭐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뭘 됐어? 괜찮아? 뭐 이러는 건 거야. 그래서 술을 걸러서 곤나무 가지 걷고 수놓고 먹으리라. 봄이라서 꽃이 피니까 술 한 잔에 꽃가지 하나, 술 두 잔에 꽃가지 두 개 이러면서 풍요를 즐기면서 술을 먹겠다. 우리가 보기엔 자연의 손인데 막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요거는 화풍이 건듯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저 솔솔 부는 봄바람이 푸른 시냇물을 건너오니 청향은 잔해지고 맑은 향기는 잔해지고 낙콩은 떨어지는 꽃잎은 오세진다. 캬. 굉장히 감각적 표현이죠? 아름답죠?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면서 술 마셔야지. 근데 다 마셨어. 아까 익은 술을 갓 깨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받쳐서 꽃나무 가지 걷고 수 놓고 먹다 보니까 청향이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져서 다 마셨어. 그러는 바람에 준중이 비었어요. 준중은 술독 안의 술독의 안이 비었거든. 날더러 하래요라. 야, 술독 안이 비었어? 그럼 나한테 말해. 소동아해더러 심부름하는 애 보고 심부름하는 아이더러 주가에 술을 물어 심부름 시켜서 술 있는지 물어봐서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걔 보고 술동이 메고 오라 시키고 나는 따라가서 술값 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아니, 주가에서 술 샀으니까. 사서 시냇가로 갑니다. 이제 시냇가에 왔네요. 공간 3. 미음 완보하야. 이 미음 완보 아까 소요음형이랑 같은 말이에요. 작은 소리로 천천히 작은 소리로 시를 읊으며 천천히 걷는 것을 거니는 것을 미음 완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와서 시냇가에 앉았어. 이제 자리 바뀌었으니까 술잔 한번 헹궈야지. 왜냐면 술도 바뀌었고 자리도 바뀌었으니까. 명사 좋은 물에 잔 씻어 부어 들고, 명사는요 곱고 깨끗한 모래가 깔려 있는 이 맑은 물에, 조흐는 맑은 물이에요. 곱고 깨끗한 모래가 쫙 깔려 있고 그 위로 맑은 물이 지나가는데 그 시냇물에다가 잔을 씻어서 술을 새로 부어 들고 청류를 굽어보니, 이 깨끗한 맑은 시냇물을 청류 맑은 시냇물을 굽어보니 떠나니 도화로다. 아, 복숭아꽃이 떠내려온대. 이거 뭐가 떠올라? 복숭아꽃이 떠내려온대. 바로 이게 무릉도원을 연상시키는 거야. 왜냐하면 무릉도원 이야기가 이런 얘기거든요. 어떤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시냇가로 복숭아꽃이 하나 떠내려오더래, 꽃잎이. 이 근처에 복숭아 나무 없는데? 근데 또 떠내려오더래. 응? 그러고선 시냇물을 따라 올라갔는데 복숭아꽃이 잔뜩 피어 있는 나무들이 있고 그 속에 아주 깨끗하고 좋은 마을이 하나 있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한테 너무 잘해줘. 여기 너무 좋아. 그래서 되게 잘 지냈어, 거기서. 그러다가 나 집에 좀 갔다 올게.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가면 다시 여기 못 온다고, 못 온다고. 그랬더니 내가 나 여기 길 안다고, 안다고. 금방 갔다 오겠다고, 오겠다고. 그러고 갔다가 다시 산 위로 올라가서 거기를 찾으려고 해도 그곳을 다시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의 공간. 어떤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유토피아의 공간. 그 무릉이 가깝도다. 무릉 이상향이에요. 저 매이 긴 거이고 저기가 거긴가? 저 들판이 거기인가? 그래서 송간, 사이간 짜죠. 소나무 숲 사이로, 사이에 새로, 새가 가느다랗다라고 했어. 로는 길이야, 길로 그러잖아. 우리 가로수 할 때가 뭐야? 길가에 있는 나무잖아. 그러니까 세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가느다란 길이니까 좁은 길이겠죠. 좁은 길로 두견화를 진달래꽃을 붙들고 면서 산 위로 올라갔어. 봉우리의 머리예요. 산봉우리죠.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이 산봉우리가 공간사 구름 속에 앉아보니 산봉우리까지 올라갔더니 구름 속에 앉은 것 같아. 천촌 만나기 눈앞에 엄청 많은 집들이 펼쳐져 있어. 진짜 1,000개의 10,000개의 촌락이 아닐 거 아니야. 그냥 수많은 촌락이 마을들이 곳곳에 버려 있네.
벌려져 있어. 펼쳐놓은 것 같대. 연하일휘는 연, 안개와 노을과 일, 빛나는 햇살은 마치 안개 더하기 노을 더하기 빛나는 햇살은 금수 같대. 근데 금수가 뭐냐면 비단 금자인데 수놓은 비단. 돼요? 수놓은 비단을 재폈는 듯 펼쳐놓은 것 같다. 엊그제 검은들이 엊그제까지는 왜 거뭇거뭇했어? 겨울 들판이니까. 겨울 들판은 가을에 농사 다 끝나고 나면 다 불태워서 시커멓게 만들어 놓잖아요. 잡초 다. 들판이 봄빛도 유여할싸. 넘쳐 흘러요. 남아서 넘치는구나. 그래서 여기 산봉우리에서 조망한 바라본 봄의 정경인 거죠. 돼요? 응. 얼마 안 남아서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하고 선생님 쉬는 시간 줄게. 조금만 참아. 3분만 더 하자. 3분만. 자, 그래서 요 시가 지금 수관목에서 정자에서 시냇가에서 산봉우리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어요. 이 시의 시상 전개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 이 시는요,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죠. 그치?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그렇잖아? 수관목이나 정자 같은 공간에서 시냇가와 저 산봉우리로 점점 어때요? 넓은 공간으로 공간의 확장을 이루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속세의 공간에서 탈속의 공간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어요. 그지? 그게 이 시의 시상 전개의 특징이에요. 공명도 날 끼우고 부기도 날 끼우니. 부기공명은 어디에 있어야지 추구할 수 있어? 그치? 근데 내가 자연으로 들어온 거잖아. 그러면 내가 버리고 온 것들이지. 그런데 부기와 공명이 나를 꺼린대. 이거 뭐야? 내가 버리고 왔으면서 쟤네들이 날 버렸대. 주객 전도의 표현이죠. 이 공명과 부기는 세속적인 것들이야. 그런데 이거는요, 주객전도의 표현이야. 화자가 꺼리는데 반대로 표현하고 있잖아. 청풍명월에 어떤 것이 있사올꼬 그랬어요. 청풍명월 그랬단 말이야. 맑은 바람과 밝은 달 외에 어떤 것이 있사올꼬 있겠는가? 서로의 입법. 단표노항에 도시락밥에 표주박물에 허트내음 아니하네. 나 반사표음이면 돼.
안빈 낙도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흐트내음, 저 공명과 부기 같은 그런 흐트러진 생각, 속세에 대한 미련, 그런 거 안 가져. 아니하네. 아무타, 아무튼 백년행락이 이만한 들었디아리. 백년행락, 100년 동안 이 100년이 진짜 100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아무리 살아봐야 100년이니까 한평생인 거야. 이 100년은 한평생을 말하는 거야. 끝났어. 제발 잘 봐봐. 한평생 잘 놀다 갑니다. 잘 놀고 즐겁게 지내면 이거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자신이 이 자연을 감상한 감상의 집약을 보여주면서 나는 봄을 이렇게 누리고 있으면서 안빈낙도 하고 살아. 이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라고 하고 끝내고 있는 거야. 근데 작품의 분위기가 작품의 시적 화자의 어떤 태도나 자연을 예찬하는 모습이나 인생관이 매우 만흥과 유사하지. 선생님이 만흥하면서 내내 뭐라고 했어? 양반들 맨날 이런 시만 써 그랬잖아. 이건 가사문학이고 심지어 만흥은 조선 후기고 이 작품은 조선 전기야. 근데 똑같아. 양반들은 하는 얘기가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봐두면 이 양반 문제들은 그냥 너희 그래라로 풀면 돼. 알겠지? 그래서 해두면 되게 편해. 앞으로도 되게 편할 거라서 요번 시험에 만약에 안 나와도 해두면 훨씬 낫다. 앞으로 나오는 문제들에서 보기로 나오기도 되게 좋아. 왜냐하면 얘가 조선시대 사대부 가사문학의 효시, 시발점. 얘가 이거 시작이야. 송순의 면양전가, 정철의 관동별곡, 그거의 시작점에 있는 작품이거든. 그래서 방금 말한 면양전가나 관동별곡 지문 나올 때 보기로 이렇게 나오는 작품으로 얘가 나와. 그래서 해둬야 되는 작품이었어. 그래서 이게 너희 시험 문제로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너희가 얘기했을 때 너 나올 거 나오네. 시험 범위 할 거 하네 라고 생각했어. 고생하셨습니다. 그건 모르죠. 그거는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하는 거죠. 네, 다녀오세요.